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점,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다라는 점이 동남아로 향하는 업계 발길을 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글로벌 확장에 사활을 거는 데에는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업계 인식이라는 의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GDP 예측 모델인 GDP 나우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는 전날 연율 2.7%에서 이날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입니다. 전망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예측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대 성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기 주식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SK그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따라 그룹 지주회사인 SK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축소 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SK는 26%에 달하는 자사주 처리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과 규정 시행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의 1조 원대 재산 분할로 급등했었던 SK 주가가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 2심 판결이 나온 상황 속에서 자사주 활용안이 주목받고 있죠. 통상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주가 분양을 위해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책을 강화할 것이란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가스주들이 일제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명실상부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었다가 이내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한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대응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전문가님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처방은 우리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을 들어보는 일이겠죠.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을 볼 때는 그냥 앉아서 봤습니다. 네. 자, 시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간 조정 안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렴이 아마 이번 주에 완료가 될 걸로 보여지고 다음 주에 방향성이 결정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 주 하방으로 결정난다면 꽤 강하게 매다 꽂는 장이 될 것이고 내일 만약에 다음 주에 상방으로 결정이 난다면 좀 들어 올리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이번 주의 향방이 크게 상방이다 하방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애매할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애매할 때 괜히 애매할 때 어설프게 덤비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남자들이 보통 격기라고 하죠. 격투기를 하거나 뭐 복싱을 하거나 이런 게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겨루기를 합니다. 겨루기를 하게 되면 겨루기를 할 때 상대방하고 이렇게 섰을 때 보통 나랑 비슷하면은 막 덤빌 수 있어요. 그죠? 네, 덤벼 이러면서 덤빌 수 있는데 정말 나보다 큰 사람이 오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60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 후반에서 60대쯤을 알고 있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싱 영웅이 있죠. 만약에 그분이 지금 한갑쯤 되셨는데 그분이랑 와가지고 이제 한갑 노인은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만용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나보다 좀 내가 이길 만한 확실하게 이길 자리면 그때 주먹을 뻗어도 되고요. 나보다 확실하게 세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설플 때 잘 모르겠을 때 몇 번 이렇게 우리가 펀치를 하다가 나보다 센 것 같아. 그럼 뭐 할까요? 바로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와서 스파링을 뛰는 상대자는 글쎄 어떨 때는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세 보이기도 하고 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제 스파링 상대 뒤에는 더 센 놈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름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오르고 조정이 나와도 올라가지만 여름이 지나가면서의 시장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우리가 쌀 때냐고 물으면 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현재 주식을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길 만약에 생각이 이제서 드신다면 안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여름까지 6월달, 7월달까지는 계속 눌림시에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좀 팔아먹고 단타를 한 10%에서 20% 정도 뭐 짧으면 5에서 15% 정도 이 정도의 이익만 그냥 보고 빠지는 장이지 여기서 굉장히 큰 이익을 누리기에는 현재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이 많은 시간이지 주식 비중이 많은 시간은 물려있는 분들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저가다라고 해볼 만한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야간에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무료 특강을 했었는데 그 특강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찝어드렸던 종목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5월, 이제 6월이죠. 6월까지 바라보면은 온라인 특강 때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해드리려고 하냐면 온라인 특강에 제가 잡았던 종목들을 왜 그렇게 잡았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학습하면서 다음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걸 좀 싸게 사면 될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상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 그 사이에서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또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애매할 때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장중에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처럼 좀 아쉬움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런 소식들, 시장 대응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더욱더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시황보다도 더 궁금한 섹터별 투자 전략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섹터별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희연 아나운서가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한번 했을 때 본인이 워런 버핏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원숭이 시켰더니 싫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진 사람이 오늘 원숭이 하는 겁니다. 괜찮죠?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원숭이 할게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공평하게 합시다. 아니요. 자, 우리가 주식은 눌림 조정 시에 싸게 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시세를 줄 때 욕심을 비우고 분할로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파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봐. 쌀 때 사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쌀 때 사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해? 자, 따라해봐. 비쌀 때 파는 거야. 원숭이가 뭐라 그럽니까? 비쌀 때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자, listen carefully. 자, 뭐라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야, 이 원숭이야, 정신 차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개인 매매자들 입장에서 정말 쌀 때 살 줄 아느냐. 그러면 언제가 싼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싸다고 하는 자리를 내가 이해하려면 소위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패턴은 언제 존재하냐면 중소형 종목에는 패턴이 잘 안 먹혀요. 주로 대형주하고 섹터별 ETF에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총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거래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아마 거의 상위에 100위, 50위 안에 있는 종목들만 거의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ETF 위주로만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패턴과 규칙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형 종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잡아서 100%도 가고 500%도 가고 1000%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10배가 가고 20배가 하는 종목을 만든다고 한들 내가 거기 몰빵 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5종목이 있고 10종목인데 그중에 한두 종목 시세가 많이 나요. 그러면 나머지 손해나는 거 이걸로 내가 커버하고 수익 좀 나는 정도 가지고 돈 안 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한 종목당 20, 30%씩 뭐 많으면 40, 50%씩 비중 실을 수 있는 걸로 얘가 10%, 20%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싸다는 조건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제가 아파트 5층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혜연 씨가 10층에 살아요. 그러면 혜연 씨는 저보다 고층인가요? 저층인가요? 고층. 고층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20층 살아요. 그런데 혜연 씨는 30층 살아요. 그럼 20층이 고층인가요? 저층인가요? 저층. 저층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얘가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더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가 주식들을 살 때 내가 한 주에 50만 원짜리 고려아연을 샀어요. 얘가 60만 원 가면 20% 수익 나거든요. 근데 내가 한 주에 5만 원짜리 삼성전자 사서 6만 원 가도 20% 수익 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심리는 50만 원짜리 고려아연 안 사고요. 삼성전자 5만 원짜리 국민준액원에서 얘 싸니까 얘를 산단 말이죠. 똑같은 건데 왜 얘 12주 살 돈으로 얘 100주 사니까 100주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 되게 우리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량주 위주로 어떤 패턴일 때 매수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중바닥과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에서만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계속 지수가 미국장, 일본장, 전부 대만장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우리 장만 못 올라가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장은 박스권이라서 일정 폭 오르면 내리고 일정 폭 오르면 내려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래요. 얘가 여기서 이제 지키는 줄 알고 샀어. 요만큼 올라가면 밀려.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삽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급등장을 만나면 이 저항이 되던 가격을 빵 뚫으면서 왕창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2, 3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변동성 장이라서 추세장이 아니에요. 추세장이 아니면 추격 매수하면 거의 100이면 열이면은 한 7, 8은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눌림 시에 매수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여기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0층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뭐냐면 중소형 종목들은 떨어질 때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종목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지켜주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대형 종목 위주로만 좀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매매는 언제 하냐면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서 대형 종목이나 ETF는 10%에서 20% 정도의 안정소득을 그냥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두세 번도 좋은데 전 그 정도밖에 매매 안 하거든요. 두 달 거에 한 두세 번밖에 진입을 안 해요. 매수를 안 해요. 그럼 얘를 가지고 10%에서 20% 먹고 나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달 정도에 내가 내 원금의 10에서 20% 정도 벌면은 안정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1년 정도 가게 되면 한 5, 60% 뭐 운이 좋을 때는 100%까지 원금 대비 수익이 나왔는데 문제는 물리지가 않아요. 손해가 안 나요. 이게 전 제일 좋은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나 ETF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현금 1억 가지고 내가 왕복 거래를 하잖아요. 1억 원어치 샀다가 본전에 그냥 팔아도 우리가 증권 거래세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샀다 팔았다 본전에 사고 본전에 파는 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이면 한 550만 원, 6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7,200만 원씩 연봉을 국가에다가 헌납하는 굉장한 애국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애국을 하시고 싶은 분은 샀다 팔았다를 하루에 한 10번만 하시면 아마 국세청에 상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한 7, 8억씩 세금 내야 되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 되는 손실 대비 손익비가 높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ETF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ETF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가 1, 2등인데 요거 가지고 내가 집중 공략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중장기 종목으로 통신 자율주, KT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시멘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로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대장주,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굉장히 시세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세 꽤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종목들 오늘 한 번씩 살펴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 PPT를 여러분 보시기 전에 먼저 HTS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수가 계속 등락 과정을 거치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이거든요. 보시면 들어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면서 지금 조정 가는 구간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싸다라고 보려면 최소한 여기 앞전 저점 여기거나 아니면 이쯤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가 싸다예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싸다인데 지금 내 위치는 어딘가요? 그 싸다의 위치는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저희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단타로 쳐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에 주도주 섹터가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고요. 세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이 3개를 합치게 되면은 시총 전체에서 한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오르기도 합니다만 저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더이다 보니까 지수 관련 종목 위주로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소형 종목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형 종목 중에 지수가 움직이는데 연동되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께 어떤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364980.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유일하게 3개 섹터 중에서 장이 앞전 저점을 깨면서 한번 밀었고요. 그리고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제가 시황을 올려드리는 공간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400원, 11,300원 이하에서 여러분이 한 1, 2주 동안 천천히 매수해보세요. 손해 안 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오늘 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 1.38%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들어 올리게 되면은 12,500원 여기까지 그럼 10%에서 13% 수익 나실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면 13,400원, 500원 여기까지 가시면 한 20%쯤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려고 폼을 잡으니 한 방에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천천히 11,400원 이하에서 천천히 담아가신다면 단타 수익으로 짧게 나면 10% 많이 나면 20% 정도 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ETF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ETF를 보시게 되면 구성 종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구성 종목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죠. 첫 번째 이 구성 종목이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삼성 SDI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가 나을까?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게 25%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내가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삼성 SDI 하고 싶어. LG 에너지 솔루션 할까?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할까? 또 여기 LG 화학을 할까? 에코프로 할까? 뭐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우리 혜연 앵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혜연님, 보시면 지금 삼성 SDI라고 하는 2차 전지 종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LG 화학이 있고요. 에코프로 5개 종목이 있어요. 자, 2차 전지가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본인은 뭐 사고 싶어요? 이 중에서 네. 한 종목을 고르면요? 네, 한 종목 고르면 이거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어렵죠. 네. 네. 자, 제가 왜 이 얘기 여쭤보냐면 우리가 여기 종목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10개의 종목들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찾으려면 꽤 쉽지가 않아요. 저걸 차트를 웬만큼 잘 보는 사람 어렵거든요.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쉬운 질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본인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리고 1,0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살 건데 너 뭐 사고 싶어? 물어봤을 때 1번 뭐 A 브랜드, 2번 G 모땡, 뭐 3번 샤 모땡. 그러면 이거 선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이거 왜 쉽지? 이거는 확실한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쉬워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어 아주. 2차 전지 때도 반짝였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왜 힘드냐면 제가 ETF를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들이 어떤 차트에 위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세 한번 주고 눌리고 시세 한번 주고 눌렸다가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냐면 앞전 바닥. 그래서 여기까지 잡고 천천히 내가 분할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삼성 SDI예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같은 종목 중에 보시면 LG화학이 아까 있었죠. LG화학은 보시면 위치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확 다르죠. 얘는 어때요? 이미 바닥에 와 있어요. 그럼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에 좋은 종목은 지금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LG화학이 바닥이 확인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나는 36만 원에서 사면서 34만 원까지 이 구간에 서놓으면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SDI보다 지금 내가 사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을까 물어본다면 LG화학이 차트 패턴이 좀 더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게요.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얘도 LG화학이랑 똑같죠. 그러면 내가 LG화학을 살 거야, 포스코홀딩스 살 거야? 네 맘대로 사세요. 똑같은 패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래요? 얘도 마찬가지 같은 패턴.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 살까요? 네 맘대로 하시라니까요. 똑같은 거라니까. 이해되실까요? 제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가방이라는 게 가방 속에 뭐 있어요? 물어보면 여기 뭐 핸드폰도 있고요,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모두 있대요. 그럼 제가 그 가방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이든 100만 원짜리 가방이든 제 입장에 차이가 없거든요. 제 입장은 전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굳이 10만 원짜리 사도 되고 1,000만 원짜리 사도 제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런 무식한 놈 어떻게 1,000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가 똑같다고 얘기해. 브랜드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패턴의 종목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세요. 그러면 내가 고르는 거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또 하나 종목 한번 보실까요? 아까 에코프로 하나 있었잖아요. 에코프로도 보시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들 중에 뭘 고를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얘가 몽땅 다 포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는 ETF인데 보시면 종목 위치가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다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느 종목을 고를지가 고민될 때 얘가 이제 단기 바닥이고 이제부터 반등할 수 있겠어라고 고민할 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개별 종목을 제가 말씀 5개 중에서 여러분이 찍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골라놨더니 어느 A라는 종목이 특정 종목이 많이 가요. 그럼 기분 좋죠. 근데 5개 중에 찍었는데 4개는 별론데 이 하나만 많이 가는데 내가 꼭 찍은 게 안 가잖아. 우리가 답을 1번부터 5번까지 찍었는데 꼭 이상 답 사이를 비켜가면서 이렇게 찍기 하면 오답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주식을 내가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종목을 고르는 것이. 그래서 저는 주로 뭘 하냐면 ETF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실수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 종목이 물리거나 손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근데 실수의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주식을 사시기보다는 ETF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보시면 원래 정상적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눌릴 때 이렇게 앞전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올라가고 눌려서 버텨줘야 되는데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얘는 추세는 이탈한 거라서 얘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때 저점이니까 와 많이 올라갈 거야? 아니요. 올 여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떨어진 폭만큼 여기 떨어진 여기 12,500원대 여기까지 반등할 거냐 이게 1차고 운이 좋으면 13,300원 여기까지 2차 간다. 그 이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타 관점에 접근하니까 비중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비중은 줄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2차 전지에 관한 얘기고요. 그럼 반도체 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반도체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차트 모양이 좀 다르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올라갔는데 바다가 무너져요. 그럼 보시면 지금 얘가 여기 다중 고점, 삼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추세가 이탈하기 직전인 거 눈에 보이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급등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것.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 전 종목 중에서 약 30% 차지하거든요. 비중이. 근데 30%에 해당하는 것이 추가 상승이 아니라 지금 기간 조정할 거냐 밑으로 빼면서 가격 조정할 거냐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간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수가 급등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해요. 연속적인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이 끌고 가줘야 되는데 비중이 제일 큰 놈이 끌고 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장세이니까 얘가 요새 횡보하다가 이렇게 치고 갈 거냐 무너지면서 한번 밑으로 밀어버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 같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실 때 여러분 눈치를 좀 보셔야 되는 건 제일 돈이 많이 흘러가는 힘 센 놈이 못 가고 있을 때는 내가 개별 종목을 살 때도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인데요.
자, 자동차가 보시면 자동차는 흐름이 좀 다르죠. 얘가 여기 쌍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시세 주고 눌렀다 올라왔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는 못해요. 자, 눌렀다 올라요. 자, 보시면 저점은 높여가는데 고점은 아직 돌파하지 못해. 이거 수렴이거든요. 이 수렴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얘가 위로 튈 거냐 아래로 빠질 거냐 결정할 거라고 봐요. 제가 시장의 방향이 다음 주쯤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마 다음 주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동차랑 반도체를 현재는 지금 투자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더라도 소량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고. 그러면 자동차 섹터에서는 그럼 자동차 종목은 뭐 있어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똑같이 아까처럼 기업 정보에 들어가셔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는요. 기아차가 25%고요. 현대가 23%예요. 기아가 조금 더 높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건 뭐죠? 부품주예요. 기아와 현대는 완성차인데 이 완성차 두 개가 48%, 49%좀 차지하고요. 현대모비스가 부품주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HL만도, 얘들은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그다음에 한올시스템,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세방전지, SL. 보시면 비중이 작아요. 얘네 다 합쳐봐야 30%밖에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개 종목은 30%밖에 안 되는데 이 3개 종목이 70%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볼 때 나머지 개별 종목에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고 대형 종목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종목 쭉 들어가서 오케이 그럼 자동차 차트 한번 봅시다 라고 내가 뒤지면서 자 처음에 기아 보실까요? 기아 보시게 되면 아까 코덱스 자동차하고 모양이 똑같죠? 고가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여기 싼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 싸잖아요.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싸요? 안 싸잖아. 그럼 지금 내가 쌀 때 살 땐가? 아니죠. 그럼 자동차에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아니라고. 얘는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그냥 횡보하다가 조정을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싸지면 사는 위치지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산다면 샀다가 눌림 매수했다가 살짝 반등 나올 때 몇 프로 수익 내는 이 정도 단타 관점에서 비중 10%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현대차 보실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고점인데 재밌는 건 이 앞전 고점대가 얘가 살짝 깼다가 올라왔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현재 매수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보실래요? 자, 저는 보시게 되면 얘들과 다르게 얘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뉴스 때문에 떨어졌죠. 예, 왕창 하나, 둘, 셋 장대 음봉으로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얘는 지금 얼마예요? 43,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주 중에 어떤 게 싼 거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죠?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얘가 싼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싼 자리에서 내가 천천히 내가 분할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저는 43,000원대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한 2, 3주 잡고 천천히 내가 사셔서 손해볼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지금 장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만 조금 담아가시는 정도. 그리고 확실하게 바닥 나오면 그때 물량을 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확실하게 바닥이 나오면 제가 물량 실찬 얘기를 여러분께 시황방에다 글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 3개 중에는 좀 안전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만약에 현대모비스를 보신다고 하면 얘는 지금 앞전 저점까지가 198,000원이니까 조금 덜 내려왔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저는 바닥을 잡히고 나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내가 부품주 중에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모비스하고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이 2개 정도 종목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몇 개 봤습니까? 자동차 봤고요. 이체전지 봤고요. 반도체 봤습니다. 3개를 보면서 우리가 세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중에서 다 하나씩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반도체 중에 우리가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인데요. 보실까요? 바닥놀이하고 있고 이제 7만 원 초반 정도면 삼성전자 사셔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수익성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닉스하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다 팔고 나서 쏟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왕창 빠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노리는 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반도체의 대장주인데 얘가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주식하는 분들께 욕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좀 더 빠지면 좋겠다. 지수가 좀 더 빠져서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싸게 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왜 그러냐면 자, 한미반도체 보실게요. 얘가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여기 1월 달부터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벌써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작년 초에 여기가 얼마였냐면 10,000원 초반이었어요. 12,000원, 15,000원 요 구간이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2만 원대까지 갔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고 또 상승했다가 오랜 기간 횡보하고 한두 달 횡보하고 또 갔다가 횡보하고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얘가 가격 조정을 주는 종목이냐 물으면 아니에요. 얘는 가격 조정이 없어요.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 기간 조정을 하는데 얘는 기간이 지금 되게 길게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얘는 가격 조정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땠냐면 올해 급등을 해버려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이렇게 대장주로 등극하는 황제주로 등극하는 종목들은 어떠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얘는 시세 좀 주고 가격 조정 횡보, 시세 좀 주고 가격 조정 횡보. 그게 한두 달 사이클이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죠. 그럼 얘가 여기서 쭉 횡보하면서 한 1년 가까이 횡보하면서 매집 기간을 갖고 나서 들어올리고 눌림, 들어올리고 여기서 몇 달 동안 횡보, 그리고 급등, 그리고 지금 여기인데 저는 지금 얘가 12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 여기가 다음 우리가 요 횡보, 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다시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꺾이면 지수가 망가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12만 원 한미반도체 무너지면은 종합주가 지수 박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구간에서 저는 확인하고 사고 싶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반도체는 12만 원대에 근접하게 되면 지킬지 말지 판단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시황글 올려드리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얘도 여러분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서울경제와 함께 하면서 계속했던 게 여러분 할 거 없으시면 이거 사시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종목 상담을 했어요. 전화로 해서 그 종목 물렸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할 거 없으면 이거나 사시죠라고 얘기 계속했어요. 왜? SK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거라고 그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앞전 고점이었어요. 여기 13만 원. 자, 얘를 통과하게 되면은 20만 원 근처 오면은 전 다 올 것 같은데요라고 1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목표가 다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에 왜냐면 얘가 바닥이 73,000원이에요. 그러면 73, 21, 300% 나요. 여러분 이 종목은요. 3배가 남은 조정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볼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의 약속의 패턴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도 보시면 얘가 여기 25,000원에서부터 쭉 올라서 10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바닥에서부터 한 3배, 4배 정도 나게 되면 조정이 꼭 들어와요. 자, 그리고 얘가 얼마? 여기 6만 원 정도에서 바닥 젖고 쭉 올라와서 11만 원, 12만 원 올라오면 한 2배쯤 올라오게 되면 또 조정이 들어와요. 또 얘가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2배 반쯤 시세 나면 또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 상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면은 내려올 때 이 밑에까지 아마 우리가 10만 원에 12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줄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사실 때 여러분 반드시 월봉 먼저 보세요. 월봉에서 얘가 어떤 패턴을 그렸고 지금 파동이 마지막인지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만 놓고 보고 일봉에서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 앞쪽 한참 더 갈 것 같이 보여요. 한두 끝도 없이 갔으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하이닉스 하시면 고점에 물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반도체 입장에서 갈 자리가 없는데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기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한번 무너진 뒤에 우리가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시황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중에 딴 거는 뭐 살 거 없냐라고 물어볼 때 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가 13만 원, 14만 원대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한 20% 단타 칠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야간 특강을 할 때 여러분께 단타를 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이 TCK라는 종목인데요.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제가 여기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여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 고점이 11만 5천 원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눌림 준 자리가 여기가 11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서 이렇게 맞으면 쌍봉으로 죽는 거고 뚫어버리면 새로운 시대가 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은
거의 고가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키 맞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여기서 15억에 샀는데 저 아파트가 20억을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 한 동밖에 없어. 그럼 얘가 15억에서 20억 갈 때 얘는 7, 8억 하던 게 이제 한 10억 갈랑말랑 한단 말이죠. 근데 이 20억 간 아파트가 30억을 가버리면 이 한 동짜리 아파트가 올라요, 안 올라요? 따라 올라가요. 키 맞추기에 왜 대장이 먼저 가고 나서 더 못 가고 대장이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올 때 그 밑에 있는 놈들 이렇게 키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부동산 똑같고 주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가 나쁘냐? 아니요, 좋아요. 근데 나쁜 건 뭐냐면 비싸졌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원숭이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원숭이가 버럭하는데 아까 째려봅니다. 어우 씨나. 예, 아까 원숭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원숭이 뭐라 그랬죠? 비쌀 때 사서 쌀 때 산다고 이야기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맞겠다. 때려보네요. 때릴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요 자리가 보면 얘는 어떤 거냐면 나름대로 막 비싸졌는데 되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키 맞추기 할 때 내가 살 게 없을 때 뭘 사냐면 1등주 섹터 안에서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잡았고 반등을 준비하는 걸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 특강할 때 여러분 많이는 못 가겠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우리가 단타치기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여기 잡아가지고 쭉 치고 올라오길래 아까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 요 구간 안에서 반만 정리할게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닥 매수하신 분은 10% 이상 수익 났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온라인 특강할 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온라인 특강을 보통 셋째 주랑 넷째 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꼭 들어오세요. 보면 되게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DB하이텍이에요. DB하이텍은 여러분 보시면 반도체 섹터 전체를 보실 때 지금 제일 약한 종목이었거든요.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작년 초에 여기 34,000원부터 여기 85,000원까지 급등해서 83,000원대까지 바닥에서 2배 이상 났던 건데 이번 장에는 소외가 철저하게 됐던 게 뭐냐면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한 거냐면 자, DB하이텍이라는 회사에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전망에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기술에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다만 경영진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얘가 소외가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DB하이텍 검색해 보시면 얘가 왜 가격이 계속 깎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경영 정책 때문에 문제였다면 지금 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평가주인 거죠. 반도체 중에. 반도체 섹터가 다른 거 조정받고 있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돈은 정해져 있다. 자, 만약에 1조 원이라는 돈만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자 한번 그럼 우리가 혜연 씨한테 여쭤볼게요. 혜연 씨 1조 원 드렸어요. 지금부터 종목 10개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사실래요? 중간쯤이지만 아직 갈 자리가 남아있는 거 사실래요? 완전히 박살났는데 바닥이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 사실래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왜요? 갈 폭이 많이 남았다는 게 흥미롭네요. 자, 오늘부로 원숭이를 사놓으라. 정확히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정확한 찝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른 종목은 얼마나 갈지 중간에 조정 나올지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뭐라 그랬죠? 중간쯤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 갈폭이 남아있고 건전하게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제일 가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싼 거 대박은 언제 나냐면 이렇게 DB하이텍처럼 완전히 바닥이라서 소외돼가지고 박살난 종목이 운이 좋아서 이슈 터지면서 확 올라가면 이게 급등을 하면서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비중을 실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른 거 갈 때 못 갔고 한미반도체 갈 때, SK 하이닉스 갈 때 완전히 박살난 종목인데 여기에 신뢰감을 가지고 물량을 많이 시키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는 거냐면 얘가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혜연 씨 종목이 제일 좋은 거에 한 5천억 가 있고 중간 거에 한 3천억 가 있고 2천억 남아 있으면 이제 고가를 사자니 물릴 것 같고 중간에 들어가자니 괜히 평균 단가 애매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사는 게 뭐냐면 저평가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사기 때문에 이 DB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까 말씀 TC
TCK 같이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그 다음 사이클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순환 사이클을 잡을 때 시장이 완전히 바닥에서 박살났다가 올라갈 때는 절 대장주를 뭐부터 잡냐면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처럼 대장주를 먼저 잡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어중간히 가면은 그 중간 종목, 아까 이번 2번 그룹, 우리 현 씨가 얘기한 2번 그룹을 사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리노라든가 아니면 원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중간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그 꼬레비 그룹 제일 밑에서 못 가는 그룹이 뭐냐면 이 DB하이텍이라든가 TCK처럼 다른 거 다 가고 중간 그룹도 갔는데 얘는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냥 한없이 빠져. 그러면 손댈 수 없잖아요. 근데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저점을 완성해 가면 제가 DB하이텍을 뭐냐면 쌍바닥으로 매수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39,000원, 4만 원짜리가 바닥 반등 한번 올라올 때 저희 여기 46,000원에 한번 팔았고요. 지금 눌릴 때 4만 원, 39,500원, 4만500원 여기 매수했는데 오늘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64% 올랐고 어제도 올랐어요. 3일 연속 양봉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바닥이 잡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적게 가면은 45,000원. 그 바닥에서부터 한 12, 3% 수익은 날 것 같고요. 많이 치고 올라간다면 한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오면 감사합니다 하려고요. 여기 1차, 2차.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은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저평가되고 바닥이 잡힌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언제 드렸다고요? 온라인 특강 때 여러분께 드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 특강 때 가장 대박을 잡았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차이나 H 레버리지라는 종목입니다. 얘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요 올 초에 여기 1,100원부터 1,200원, 1,300원 여기서 제가 2달 동안 이것만 사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비중을 50% 가까이 실어서. 근데 수익 얼마나 났냐면 바닥에서 90% 올랐어요. 저희가 진입할 평균 단가에서 늦게 가신 분은 65% 수익 났고요. 좀 잘 잡으신 분은 75% 수익 나고 여기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다 팔고 지금 조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히 저평가된 종목이 대박이 날 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드린 종목들이 보시면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제가 건설주 중에서도 여러분께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섹터와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 좋다고 했던 섹터가 있는데 철강 중에는 고려아연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온라인 특강할 때 계속했던 게 45만 원에서 43만 5천 원. 여기 사세요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조정 나올 때도 여기 4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도 여기 45, 6만 원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쭉 치고 올라서 얼마 갔습니까? 54만 6천 원 갔어요. 그래서 53만 원, 54만 원에 일단 다 팔고 지금 조정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온라인 특강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바닥이 잡힌 종목이고요. 바닥이 아닌 종목들은 건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황이 왜 그러냐면 시장이 치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이 조정했다 가고 조정했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형성된 종목 외에는 건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출연할 때는 여러분 종목들 요거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찍어드리기 좋을 것 같은 건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고 조정이 나오듯 올라가듯 결정이 났을 때 다음 주에는 종목에 관한 배팅을 좀 말씀드렸으면 하고요. 오늘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시장에서의 승률을 좀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의 투자 비결을 좀 엿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선물 옵션 얘기를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선물도 옵션도 방향성에 베팅한다. 첫 번째, 상방에 베팅하는 걸 선물 매수,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하방에 베팅하는 것을 선물 매도,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에만 베팅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되면 주식이 빠지게 되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나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에 배팅하면 수익 낼 수 있고요. 또 내가 올라가는 방향에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의 배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 방향 다 수익 낼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그중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시황 틀릴 수 있거든요. 저도 틀릴 때 있고 손절 나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틀렸어. 그럼 뭐해?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지고 와서 대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손절 한번 나가면. 주식 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상방이었는데 틀리면 방향은 종목은 또 하나 뭐밖에 없어요. 하방밖에 없어요. 하방에 틀렸어요. 종목은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상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만 뒤집어주면 내가 마이너스라는 걸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6월 3일 바로 어제의 장이었죠.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가에 조정했다가 급등을 해요. 근데 보통 경우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침에 전날보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이 만약 내가 이 종목 오를 거야 골라놨으면 상관없는데 좋은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눌릴 때 야 사면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버리면 내가 그 종목을 빨리 찾기가 어려운데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수 올라갈 때 선물 매수를 잡았더니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나는 선물이란 종목 하나 샀을 뿐인데 종목 뭐 오를지 고를 필요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면 그냥 선물은 같이 수익 나는 거고요. 주가가 빠질 때 종합주가지수 빠지면 선물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물어보면 콜옵션은 상승할 때 수익 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풋옵션은 그러면 반대로 상승장에 무너지겠죠. 그래서 풋옵션의 기준점이 이렇게 무너질 때 나는 콜옵션 사는 건데 바닥에서 몇 배가 났냐면 어저께 900%가 올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사서 아무리 상한가를 가봐야 하루에 30%밖에 못 올라요. 근데 콜옵션은 몇 배가 났냐면 900%가 납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종목 사가지고 손해가 봤어. 내가 여기서 반토막 났다 치더라도 내가 900%가 시세가 나는 과정 안에 100%만 수익 내도 원금은 회복하고 남거든요. 그러면 수익률 게임에서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월 23일 날입니다. 자, 이날은요. 아침에 출발과 동시에 장이 왕창 빠져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빠진다면 손해나겠죠. 그럼 내가 왜 빠지는지를 알려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왼쪽 차트가 콜옵션 차트 C이고요. 오른쪽 차트가 풋옵션 차트 P입니다. 그러면 콜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진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콜옵션의 2.50이 기준인데 얘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수가 빠질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락할 때 뭐 한다 그랬죠? 풋옵션 산다고요. 여기서 사서 올라가는 거 팔았더니 풋옵션이 몇 배가 수익 났냐면 주가가 잠깐 빠지는 요 한 30분 정도의 하락으로 지수가 왕창 빠졌는데 이때 풋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500% 5배가 납니다. 내가 원금 대비 여러분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마이너스 하한가 가봐야 얼마밖에 안 빠져요. 30% 이상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뭐합니까? 풋옵션으로 내가 주가 빠지는 거 내가 잘못된 거 야 이거 큰일 났다 무너진다 종목 던져버리고 풋옵션 사는 것만으로 5배가 이익이 나니까 내가 500% 못 버텨 상관없어요. 50%만 벌어도 내가 10% 손실 난 거 손절치고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고요. 20% 손실 나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가는 주기적으로 하락해요. 대한민국 장은.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 옵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하락하는데 그 하락장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 빠질 때 주식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선물 옵션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올해 연말에 금투스에 시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주가 빠집니다. 그러면 그 하락장에서 주식만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마지막 주에 보통 온라인 특강을 하니까 그때 오셔서 상세한 말씀 들어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물 옵션 강의까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강의도 소식 놓치지 않고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형주 ETF 투자 전략이 중요한가? 이 섹터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 사례인 원익 IPS, DB 하이텍 등 종목들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매매까지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